네, 지난주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계약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이 있었죠. 매드팩토인데요. 머크사에 전적으로 비용을 대고 매드팩토와 대장암 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투자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매드팩토 김성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적시성 있는 참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여한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JP의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반증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매드팩토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빅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진행성 대장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암인데 그 진행성 대장암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그 현미부수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돌연변이가 있는 암과 그리고 현미부수체에 돌연변이가 없는 암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제 MSS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 진행성 대장암 중에서 한 85%가 6%가 사실은 이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장암의 이제 환자 중에 한 86%의 차를 차지하는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TGF-베타의 저해제인 그 벡터서티브와 그 머크사가 갖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인 PD-1의 항체인 그 키투르다와의 병용 그 임상 3상 허가용 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하고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한 40개 사이트에서 한 500명이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하기로 내년 이제 상반기에 개시될 예정으로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매드팩토의 어떤 연구 개발 결과물과 머크사의 결과물을 혼용해서 한번 실험을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에도 적용하는 거죠. 이미 저희가 그 올 초에 6월 달에 미국의 임상용양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임상용양학회에서 이제 그동안 머크사가 갖고 있는 키투르다하고 저희 약제하고 병용하는 임상을 이제 결과를 갖다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ORR이라고 부르는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객관적 진행성 대장암의 MSS 타입에는 이 머크가 갖고 있는 키투르다는 0%입니다. 근데 저희하고 병용을 했을 경우에 16%의 반응률이 나왔고요. 그 16% 반응률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게 항암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때 ORR이라고 하는 객관적 반응률을 저희들 따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암이 30% 이상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를 이제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지표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전체 생존 기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었을 때 15.8개월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15.8개월을 어떻게 이제 시청자분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치료법인 그 스티바가나 론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존율 전체 생존 기간이 6.4개월이나 7.1개월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키투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반응률 같은 경우가 객관적 반응률이 0%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3상에 있어서는 이제 머크사로부터 이제 키투르다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임상 전반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전반에 걸쳐서 머크와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할 때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임상 3상을 끝까지 마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머크가 지원하는 이 면역항암제에 대한 가격이 비용만 전체가 한 350억 정도가 되고 이는 전체 임상 비용의 35%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키투르다 약물을 1상부터 3상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3상까지 갔던 거 국내 최초가 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머크사가 이런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게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3상까지 지원하는 그 숫자는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00개 중에서 13개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머크의 내부에서도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모든 임상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그 13개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진행성 대장암의 MSS 타입에서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진양성 대장암의 아마 획기적인 어떤 임상 진행에 대한 결과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머크사,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 3상은 국내 최초이고 또 OPR 16% 수치이면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주린이 입장에서 바이오 매수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매드팩토라는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점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임상에 대한 성공률도 한 55%라고 들었습니다. 45%에 대한 실패 확률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약제는 기존에 있는 어떤 항암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항암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암을 공격하는 항암제인데 모든 연구자들이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교해 봤었을 때 암만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 갖고는 암을 정복을 못하고 암뿐만 아니라 암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바꿔줘야만이 암이 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저희 약제의 타겟이 되는 TGF-베타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서부터 35년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을 진행했던 거는 저희 약제는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항암제와 병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임상에 있어서는 한 14개 정도의 임상을 진행했었는데 다 결과가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약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임상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다른 항암제의 임상 결과와는 달리 저희는 이제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암제의 플랫폼화라는 게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떴네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과 머크사, 그다음에 매드팩토의 3자 간 연구자 임상 계약 체결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 3자가 합치면 좀 더 좋은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이제 거의 3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쪽 UCSF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건데 이 3자는 이제 그 연구자 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사람은 그 병원에 있는 교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는 거는 그 임상 연구자 주도에 있는 임상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보조요법이 되겠습니다. 보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암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치료 전에 그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암의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종양을 다 제거하는 거가 이제 수술 전이고 수술 후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으로서 이 암이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는 걸 억제를 예방해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임상이 되겠는데 저희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머크가 본이 이 머크의 약인 키투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병을 전부 키투르다가 됩니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만 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의 결과 자체를 머크나 글로벌 제약사가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매드팩토가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사업 목표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한 10개 정도의 임상을 해왔었는데 결과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임상 중에서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췌장암 쪽입니다. 췌장암도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광암 임상도 그 임핀지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하고 같이 하는 방광암 임상도 속도를 내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대장암과 이 데스모이드 종양 그리고 췌장암에 대한 이 세 가지 암종을 저희들이 허가 목적의 임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세 가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기 승인이 가능한 그런 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식약청에서
그러니까 오판 드럭 데지그네이션을 해서 희귀 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저희가 임상에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나오게 되게 되면 조건부 판매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암종에 대한 임상은 전부 조건부 승인이 나고 혁신신약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빨리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암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을 모셔놓고 주가를 얘기하기에는 약간 뭐 궤도 있는데요. 주가는 사실 연초 대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결국 임상에 대한 기대감, 초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냉정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주주분들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걸 좀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이제 다양한 임상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장이나 주주분들한테 약속했었던 것은 조금 임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기도 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지켜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의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모토가 정직하게 시장과 소통하자는 거였었는데 저희는 나왔던 임상 데이터는 거의 다 국제학회에다가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이제 이 인정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상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저희가 임상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키투리다를 보시게 되게 되면 키투리다가 모든 암에서 상당히 많은 항암제와 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 약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화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하나의 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다양한 약제와 병용이 가능한 플랫폼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키투리다가 가졌던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혁신신약으로서 저희 약제에 대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게 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왔었던 저희들 발표됐었던 임상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진행되어 왔고 점점 더 성장되어 왔었던 그런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또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기다려 주시게 되게 되면 저희 목표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로다가 저희들이 우뚝 서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됩니다. 뭐 타케다처럼 일본에 있지만 미국에 크게 제약사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던 것처럼 길리아드나 암전 같은 그런 회사, 혁신시약만 하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한 말씀은 꼭 여쭈겠습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규모의 경제까지 가기는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결국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텐데요. 대표님이 봤을 때 희망하는 그 수익 구간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희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임상을 머크하고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요. 사실 임상 다 끝날 때까지 임상 데이터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임상 중간 단계에서 한번 평가를 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임상 디자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서 임상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게 되면 혁신신약으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승인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뭐 5년, 6년이 아니라 한 임상이 중간까지 시작되는 내년, 후년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저희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머크와의 계약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매드팩토 앞으로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항생제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매드팩토 대표님 김성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